안녕하십니까. KT 대표이사 후보에 도전한 조태욱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KT가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이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며 진실인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KT가 무슨 이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 민영화되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KT의 민영화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축적 위기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소위 케인즈 경제학의 경제정책으로 2차 대전 후 30여 년간 호황을 누린 세계 자본주의는 70년대 오일 쇼크를 계기로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사태이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구조적 축적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1979년 영국에서 대처가 집권하자마자 노동 탄압을 통한 자본의 이윤율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공기업들을 민영화시켜 자본이 공공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고, 이를 통해 자본 축적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조는 미국에서도 1980년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다른 나라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좌우파 정권을 막론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광풍으로 몰아쳐 확산되었음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80년대 한국의 통신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고, 미국은 이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통신시장 개방 요구가 쉽게 관철되지 않자 88 종합무역법안에 통신 부분을 첨가시켜 슈퍼 301조라는 심의 논리를 내세우며 반강제적으로 통신시장 개방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미국의 통신 개방 압력에 굴복하여 정부는 89년 통신 민영화 추진 일정을 공표하였고, 93년부터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하여 약 10년간 총 7차례에 걸쳐 매각하였으며, 2002년도에 마지막 잔여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KT는 완전 민영화되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KT의 알짜배기 자회사였던 한국데이터통신과 한국이동통신은 LG와 SK재벌에 매각되었습니다. LG U+에 흡수 합병된 데이콤과 SK텔레콤에서 인수한 한국이동통신이 바로 KT 자회사였다는 말씀입니다. 공공재인 통신이 재벌에게만 분할 매각된 것이 아니라 해외 초국적 자본에게도 49% 지분이 매각되었습니다. 자사주가 의결권이 없다는 상법 규정을 적용한다면 과반수 이상 의결권이 해외 자본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KT와 SKT의 매년 배당 성향이 평균 50% 이상 고배당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여 KT는 2002년 민영화 직후부터 미국 국적의 사회이사 스튜어트 솔로몬 등이 지배구조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진출하였고, 2005년부터 2014년 초까지 계속 미국 국적자가 이사회 의장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은 의결권 보유 지분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통신 민영화의 특징은 단순한 민영화가 아니라 해외 초국적 자본에게로 통신 주권이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KT가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단지 실제 주인이 미국의 월가에 숨어 있어 눈앞에서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고배당만 보장된다면 굳이 전면에 나서서 경영권 간섭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통신 민영화 이후 통신 3사가 해외 자본에게 고배당으로 초과 이윤을 보장함에 따라 국부 유출된 금액이
현재까지 총 10조 원에 달합니다. 자사주는 의결권뿐 아니라 배당권도 없기 때문에 총 배당액의 절반 이상이 해외 자본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통신산업은 장치산업이자 내수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해외 자본의 금고로 따박따박 입금되었고, 경영진은 초국적 자본에 대한 고배당의 반대급부로 고연봉과 성과급을 매년 수십억씩 챙겼습니다. 정부의 통신정책이 잘 먹히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무선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인 KT와 SKT의 실제 주인이 월가에 있다 보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군사주권뿐 아니라 통신주권도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통신주권이 없다라는 말은 통신공공성 정책을 펼 수 없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민영화 이후 경쟁과 효율의 논리가 통신부문에 도입되면서 역대 정부는 100개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인허가를 남발하였고, 현재 79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경쟁과 담합을 반복하며 불법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후발 통신사업자들이 망하지 않도록 비대칭 규제 통신정책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선발 통신 3사는 높은 통신요금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후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 요금제를 시행함으로써 무늬만 경쟁체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높은 통신요금으로 모두 전가되어 온 것입니다. 통신 3사의 연간 수조원 영업이익은 이러한 비대칭 규제 통신정책 속에 땅짓고 헤엄치기식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OECD 국가 중 통신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고, 당연히 이렇게 높은 통신요금이 문제가 되자 선거 때만 되면 통신요금 인하를 주요 선거 공약으로 각 정파가 제시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모두 용두사미가 됩니다. 이들은 말로만 통신공공성을 외치고 있으며 통신공공성을 비롯한 사회공공성의 최대 장애 요소인 한미 FTA 협정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습니다. 아예 통신주권과 통신공공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거나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부의 통신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미국의 초국적 자본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 한미 FTA 협정에 따라 ISD, 즉 투자자 국가소송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지분 49%를 축소할 수 없도록 역진 불가와 불가역성을 통신부문 협정문에 대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통신부문에 빨대를 꽂아 고배당으로 초과 이윤을 반영구적으로 수탈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연방통신법 제310조에는 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엄격한 공익성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 FTA 통신협정이 불공평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통신공공성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통신민영화 이전에는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 비중과 통신요금 비중이 엇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통신요금은 전기요금의 최소 5배 이상 비쌉니다. 실제 자기 집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을 비교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2018년 기준 연간 매출액은 약 62조 원이며 통신 3사의 매출액은 약 52조 원 정도입니다. 통신 3사의 2018년 기준 연간 광고 선전비는 8,880억 원이었고 한국전력 광고 선전비는 139억 원에 불과합니다. 마케팅 비용은 통신 3사가 2018년 기준 약 7조 5,800억 원인데 비해 한국전력은 815억 원에 불과합니다. 통신 3사의 통신망 구축에 따른 중복 투자비가 연간 약 2조 원 이상인데 비해 한국전력은 중복 투자가 없습니다. 통신비가 전기요금의 5배 이상 비싸게 된 이유를
통신은 민영화됐고 전력은 공기업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삼복더위에 에어컨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폭증할 때 여론이 들끓어서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전기요금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전력에 대한 공적 소유지분, 즉 정부 소유지분이 51%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신은 전기요금의 5배 이상 비싸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통신은 완전 민영화되어 정부 지분이 0%이며 공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재인 통신의 소유 구조를 공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최소한 한국전력 정도로 변혁하고 그에 조응하여 지배구조를 변혁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조삼모사가 될 뿐입니다. 특히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관료들은 통신주권의 안전장치로 최소한 33% 지분을 정부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IMF 때 외환 조달을 이유로 KT를 완전 매각하는 것으로 급선회시켰던 점을 상기한다면 외환위기가 오래전에 해소되었음에도 공공재인 통신을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KT 지분 13% 정도를 지렛대 삼아 최소한의 통신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기금을 기업에 투자한 것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돈을 잘 굴려서 수익을 최대한 내어 국민들 노후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해서 각 기업 등에서 구조조정하여 당기순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투자 목적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의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거나 감사가 되는 것에 대해 주청에서 의결권 거부 행사를 국민연금이 하지 않게 됩니다. 설사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속적일 수 없고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역대 KT CEO들은 모두 당기순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자 퇴출을 강제하였고 IMF 이전 6만 명이 넘던 정규직 직원 수가 4만 명 이상 잘려나가 현재 2만 명까지 줄었으나 아웃소싱 등을 통해 대부분의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어 KT 전체 직원 수는 IMF 이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비밀 퇴출 프로그램까지 가동하면서 대규모 인력이 퇴출되는 과정 속에 KT에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고 2006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무려 470여 명의 노동자가 정년 연령 이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이 통신민영화의 냉혹한 현 주소입니다. 정리하면 통신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초국적 자본이고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와 국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이번 KT 대표이사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정책에 관한 파쇼적 정치 세력이나 보수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나 차별성이 전혀 없습니다. 한결같이 통신민영화를 추진했거나 완결했다는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허구적 논리를 내세워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퇴출시키고 설비 투자는 대폭 감축하여 단기순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골몰하다가 결국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를 통신대란으로 초래하여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는 사태까지 발생하는데 모두 공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모두 통신민영화 찬성론자들이 통신정책의 중심에 포진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말로만 통신공공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파쇼적인 정치 세력과 보수 자유주의 정치 세력은 그들이 추진했던 통신민영화 정책이 실패하여 완전히 파탄 났다는 점을 아직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적반하장으로 KT에 계속 낙하산 회장을 심어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려 기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KT 회장 유력 후보들은 모두 두 정치 세력과 줄을 대고 있다는 측면에서 KT 내부 출신이냐 외부 출신이냐를 막론하고 본질적으로 모두 낙하산입니다. KT 내 적폐 세력의 후보들은
말할 가치도 없고 보수 자유주의 정치 세력의 끈을 타고 내려오는 낙하산은 노동이사제 또는 말로만 통신공공성으로 포장하여 노동자 민중을 수탈하고 있는 통신산업 구조의 현 체제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오직 상층부 몇 명만 자신들의 인맥으로 교체한 채 말입니다. 저는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통신주권이 회복되고 통신공공성이 강화돼야 노동인권 보장도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KT를 혁명한다는 각오와 결의로 회장 후보에 도전하였음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KT는 적당히 개혁해서 바뀔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열정도 없이 오직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자리 욕심으로 KT 회장 후보에 도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끝이 범죄자의 길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통신산업 전체에 대한 안목과 비전을 갖고 전태일의 인간 해방 정신으로 나갈 때 새로운 길은 열린다고 봅니다. KT의 주인은 족족 자본이 위치한 미국의 월가에 있지 않고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KT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신념으로 헤쳐나갈 것입니다. 공기업 시절 재계순위 5위 내지 6위 하던 KT가 민영화 이후 현재 재계순위 12위로 전락되었음에도 마치 큰 발전이고 민영화 성공 사례라고 사기치는 가짜뉴스까지 등장하는 현 사태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KT 회장 후보 선정 과정은 크게 3파전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보수 자유주의 정치 세력 낙하산 후보와 파쇼적 정치 세력 낙하산 후보, 그리고 노동자 민중과 함께하는 변혁적인 후보 간의 세력 대결이라고 합니다. 통신주권 회복과 통신공공성 강화 투쟁은 커다란 탕갈이 싸움입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갑시다. 투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